심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동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님이십니다. 전영선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 박찬호 코치님이십니다. 남선희 코치님이십니다. 변소아 코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승전의 시간을 맡아주신 이용 코치님이십니다. 네, 그럼 먼저 나눈 팀의 순서대로 오늘 초등부 결승전 디베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에 산성팀 위반을 맡은 영도초 나라사랑팀 윤은재입니다. 2008년 연간 40만 명의 북한 관광 시대를 눈앞에 두고 관광객 과황자식 피격 사건이 발생해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일련의 북한 관광 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최근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팀 역시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라도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북한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 간의 대화는 멈춘 상태입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한을 비난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3월 북한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11월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북한의 도발과 협박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을 언급하며 강경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심각한 군사 충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북한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 간의 대화에 물꼬를 열어야 합니다. 북한 관광의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다 보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둘째,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2008년 과황자씨 피격 사건으로 발생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개성공단에 있던 모든 경제활동들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관광을 주도했던 현대아산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2014년 기준 약 2조 8천억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북한 관광이 재개가 되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러한 소지는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까닭에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대북 3대 제안을 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북한 관광 재개는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관광을 하면서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관광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 공동행사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북한 사람들의 다양한 교류가 동질감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북한 관광은 통일의 의식의 장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2008년 평화문제연구소가 2007년 금강산 방문객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의 71%는 관광 이후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북한 관광은 남북한의 이질감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동질감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인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김미래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11일 고 박광자 씨의 피격 사건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새벽에 산책하는 관광객을 사막케 하고 군사 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이에 따른 진상조사도 거부하였으며 어떠한 책임도 북한은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이야기만 믿고 무리하게 관광을 재개한다면 같은 사건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성급한 관광 재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번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측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북한 관광이란 금강산, 괴성, 백두산 등 북한 지역의 관광을 의미하며 재개나 한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팀이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3대 선결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3대 선결 조건이란 사건 진상조사, 수사사건 재발 방지, 관광객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말합니다. 관광 재개에 앞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올해 초 전 류글재 통일부 장관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 아산 회장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구술 답변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서면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보장받지 않은 이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관광 수입이 핵개발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이후 북한은 김대중 정부 때 1조 5천억 원, 노무현 정부 때 1조 6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 1조 7,600억, 모두 4조 8천억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2010년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 예산은 5조 2천억이며 이 중에 핵실험이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관광 산업에서 발생한 이윤이 쓰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국 의회 조사에도 미 중앙정보국과 주한미군 사령부는 북한이 지난 98년부터 금강산 관광 사업의 대가로 받은 현금 4억 달러를 군사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셋째, 관광 재개보다 개성 본당 같은 경제 특구의 확대가 더 실리적입니다. 2010년 북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이산가족 연회소와 호텔 등 남측 재산에 대해 동결 및 몰수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후 몰수한 시설을 이용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2013년 일시적인 중단 사태 외에 계속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만나는 경제 영역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 원자재, 기술 등이 모두 남측에서 오기 때문에 북한의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통일을 위한 인적 교류와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자 후 언제 재산권을 침해받을지 모르는 관광산업보다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영역 확대가 더 실리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팀은 오늘의 토론 문제인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팀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결승전 진행에 고점을 남겨서 죄송한데요. 두 팀은 저희 관중들을 생각해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고요. 관객 여러분께서는 디베이트 도중에는 박수나 격려, 응원 등 어떤 의사 표현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를 포함해서요.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팀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새벽에 관광객이 걸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폐쇄된 국가에 가서 걷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에서는 적자라고 의심할 것은 관심에 주지도 않고 우리 관광객의 잘못만 지금 논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만의 잘못은 논한 적 없습니다. 그럼 저희 측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 첫 번째 주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재개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관광 재개 동안에도 계속 1999년 연평도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지만 지금 북한이 지뢰 사건 이후 우리에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북한과 남한이 합동해서 다시 관광 재개를 할 수 있다면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3대 선결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상태로 또다시 재개를 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 측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 두 번째 주장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은 남측에서 투자한 재산을 모두 몰수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몰수 조치를 했지만 지금 또다시 관광 재개를 한다면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핵개발 자금이 지금 우리가 북한에 관광을 하거나 지원한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조정됐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 과거의 이거 계속 문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마약 밀거래로 계속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북한 관광까지 해서 외화벌이를 북한에게 도와준다면 북한은 무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측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측 세 번째 주장에서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관광은 한정된 공간에서 함으로 북한 주민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므로 그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의 생각은 다릅니다. 식당에서라도 북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주문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팀은 동질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저희 팀 다른 생각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북한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이번 계기를 통해 이번에 지뢰 사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다시 만날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선결 조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에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빨리 통일이 돼서 한 나라였던 국가가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통일에 대해서 가장 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팀의 찬석 반박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상대팀께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우선 첫째, 북한은 3대 선결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둘째, 북한의 관광 수입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상대팀의 이런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팀이 상대팀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대팀의 주장부터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째, 북한은 3대 선결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반대하셨습니다. 또한 그 근거로 우리 남한 관광객의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상대팀이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무자비하게 총을 쏜 북한이 잘못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계선을 넘은 우리 남한 국민의 박왕자 씨의 잘못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 비난하고 북한의 3대 선결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께서는 둘째, 북한의 관광 수입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이 금강산 관광 수입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아닌 믿고 있다 등의 말씀을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두 번째 주장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반박을 맡은 김진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반론을 맡은 원세라입니다. 오늘 토론의 논제인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에 상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찬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재개해야 한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재개해야 한다. 셋째,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재개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상대팀의 이 세 가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재개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년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올해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바탕으로 2012년 4월 북한 헌법 서문에 핵 보유 국임을 명시했습니다. 2014년 미국 국무부의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 지출액이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핵 개발 자금 및 무기 구매, 관광 수입이 사용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미국 의회 조사국도 북한에 지원한 금강산 관광대금 4억 달러 이상이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는커녕 오히려 관광 이익금 및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재개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주장에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북한 관광 중단은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일방적인 통보에 원인이 있습니다. 북한 관광은 1999년 금강산 관광 중이던 남측 여성 관광객 억류로 인해 40여일 중단되었고, 2008년 우리 측 관광객 고 박광자 씨가 피살되면서 현재까지 7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2008년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남쪽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금강산의 우리 정부와 민간 재산을 몰수 동결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 바 있습니다.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 설비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불가피할 것이며 투자액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 관광이 재개된 상황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및 억류, 피살 사건이 재발된다면 북한은 또다시 중단될 것이며 남측의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재개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남한 관광객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연환경이 전부였고 다른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편의시설 종사자들도 대부분 중국 조선족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받은 안내원들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 교류 역시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직되고 소통 없는 북한 관광을 통해 북한과의 문화 교류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오늘 토론의 논제인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팀께서 저희 팀의 주장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이다 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살면서 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국민과 만나면서 동질성 회복,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상대팀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중 동포이기 때문에 대부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재개를 해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선호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 질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관광객 옹료, 박광탁 피격 사건 등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관광을 재개한다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물론 박원자 씨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원자 씨도 한계선을 넘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광탁 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였습니까? 북한은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상식에 통하지 않는 북한과 아무런 조치 없이 관광을 재개한다면 우리 국민의 목숨을 북한의 소나기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만약 북한과 남한이 협상을 해서 만든다면 그것이 당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팀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 저희 팀의 주장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핵개발에 대한 주장을 드셨는데 하지만 북한 관광 수입이 핵개발로 이용된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자세한 증거는 없지만 현재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서 마약 밀매 등으로 여러 가지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함께 재개를 하게 된다면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측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성과 민간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금액을 아십니까? 현대화성은 2,261억 원, 민간 기업은 2,260억 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금강산 관광 지구내 부동산을 몰수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최근 현대화산이 투자한 관광시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화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상상유학을 맡은 조윤진입니다. 상상팀 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핵심 쟁점은 북한 관광 재개가 한반도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우리 팀은 북한 관광 재개가 정지된 남북한의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주제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아울러 그 이후로 북한 관광 재개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한 북한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분단의 이질감을 해소하여
동질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및 2008년 평화문제연구소가 금강산 방문객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상대팀께서는 첫째, 북한의 3대 선결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관광 수입이 핵개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한계선을 넘은 박왕자 씨도 잘못이 있어 북한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팀은 상대팀의 두 번째 근거에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근거가 정확성이 없을 만큼 우리 팀의 근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요약을 맡은 문서연입니다. 오늘 토론회 논제인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의 찬성팀은 첫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재개해야 합니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재개해야 합니다. 셋째,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재개해야 합니다. 라는 이유로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저희 반대팀은 첫째, 북한이 3대 선결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고, 둘째, 북한의 관광 수입이 핵개발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셋째, 관광 재개보다는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 확대가 실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북한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효과, 그리고 피해와 부작용이었습니다. 찬성팀은 관광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지난해까지 경제적 손실액이 2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을 믿고 투자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북한 관광이 아무리 큰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보여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 반대팀이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와 교류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그 뒤에 보다 실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반대측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산가족의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도 그렇고 통일을 함으로써 원래 달라졌던 두 나라가 같은 나라가 다시 되는
지금 그렇다면 북한 관광 재개로 통일의 밑거름을 만들어서 빨리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부동산을 몰수 조치한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면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사이를 나쁘게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측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관광객 억류, 박은자씨 피격 사건 등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제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관광을 재개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팀께서는 북한 관광을 재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재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3대 선결 조건에 동의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지금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대화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빨리 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도 이제 나이가 별로 남지 않았는데 지금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8.25 회담에서 추석까지 진행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광 중 우리 측 관광객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재개한다면 누가 북한 관광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한계선을 넘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실에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 북한 관광 재개가 통일의 밑거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측에서는 관광 재개가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안 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아시죠? 1,000원의 가치도 안 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에 정성을 들여 몇만 번 손질하면 몇 억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지금의 북한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이 합동하여 북한 관광 재개를 하면서 경제 협력하지 않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통일된 한반도는 북쪽 투자로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며 북한과 통일한 이후 한반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관광이 단순한 관광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물꼬를 금강산 관광 재개에서 찾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4일 발생된 목함 지뢰 사건에서 남한은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심일까요? 그래서 우리 남한은 안전핀으로 북한 관광 재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여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통일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남북 양쪽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관광 재개인데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관광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평화는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인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의 반대팀 최종 발언을 맡은 공서연입니다. 이번 통일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면 가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가겠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좋아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7년 전 웃으며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평범한 주부 박왕자 씨는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가족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박왕자 씨의 남은 유족들입니다. 이렇게 큰 아픔을 겪은 뒤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한다면 북한 관광 재개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은 다 없었던 일로 치더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철저한 보장 없이 다시 북한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은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UN 반기문 총장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방북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런 북한이 말로만 한 약속을 믿고 관광을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을 위한 교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유족들에게 어머니가, 아내가 어떻게 숨졌는지 밝혀달라는 주문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에 답도 없이 언제 희생을 당할지 모르는 북한으로 우리 가족이라면 과연 보내시겠습니까? 이상 반대측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디베이트였습니다. 모두 끝났는데요.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셨고 박수 다 쳐주셔도 되거든요. 저희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심판실을 결과를 채점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결과를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 이영동 민하협 통일교육위원장님의 오늘 초등학생들의 디베이트 강평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다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통일의 열기가 상당히 넘쳐나서요. 매우 반갑습니다. 총평을 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 번 들어가고 또 오후에 한 번 들어가보고 지금 결승까지 오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반갑고 기쁜 마음이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고려한다 그러면은 여기 세 분은 이제 디베이트 코치들이 참석하셨고 두 사람은 이제 남북관계 쪽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거는 대화하는 기술이랄지 그것보다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고 얼마만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보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통일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걸 뭐냐면은 어떨 때는 찬성도 하고 어떨 때는 반대 의견도 내면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인정,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북 간의 통일에 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배려, 마찬가지로 북한은 우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준비하는 고생했고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영선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간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수고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정말 땀을 흘려서 그리고 사실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생각을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예상치 않았던 의견에 서야 될 때도 있고 이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남북 사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자식들 간에 30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집안일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도 이 대화의 기술, 소통의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많이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겁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시간표를 이렇게 드는 것이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자기가 많이 공부했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싶었지만 좀 아쉬웠던 점들은 좀 듣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걸 좀 한 시간 정도씩 이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저희가 보는 관점은 여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은 여기 또 따로 전문 토론하신 선생님들께서 채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분명히 본의 아니었었던 의견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짧은 기간 내에 논지를 전개했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디베이트에서 또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두 분 심사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